이해하기가 어떻게 그래서 결국 뇌과학책을 선정하게 됐는가까지 어떤 여정인데요. 근데 아까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자의 독특한 상황이 저한테 일단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경험을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인이 쓰러졌다면 이렇게 나중에 저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신경과학을 하고 있었던 사람, 자신이 이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뇌가 멈췄을 때도 벌써 수준이 달라. 우와! 쓰러져서부터 계속 스캐닝을 하는 거야. 이게 뭐지. 한국 뼈다가 됐으면 기절하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를 이 사람은 계속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의식을 총동원해서 상황을 막 분석하는 사람이었던 거고, 그 와중에 이제 8년에 걸쳐서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이 책을 쓸 수 있는 상황, 이 책 전책이 먼저 있어요. 또 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만 그 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건데, 결국 책이라는 걸 쓰는 행위가 필터 1이라고 한다면 그게 잔해가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회복이 돼서 쓸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이걸 쓰기 위해서 더 회복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난 반드시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줄 책을 쓰고야 말 거야 라는 의지가 8년, 다 회복되기 전 8년 내내 그거에 엄청난 의지와 의욕을 불태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딴 사람이었으면 8년 만에 이렇게 다 회복이 됐을까? 혹시 이 사람이라 된 게 아닐까? 근데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미 한쪽에서 나는 다 살아나서 사람들한테 이 경험을 반드시 전하고 말 거야 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럼 그럴 정도의 열정, 또 그 전에 있는 거 같아요. 또 말했던 대로 뇌과학자라서 쓰러진 차원이 다른 것도 있지만 단순 뇌과학자가 아니었어요. 또 그냥 전공을 하게 돼서 하버드대 간 게 아니라 오빠 사연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오빠 사연에서부터 자기 자신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 이 원인을 밝혀보니까 이미 뇌회로망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오빠와 자신 둘 다 뇌가 약하게 태어난 거죠. 소위 뇌가 약한 사람들인 거야, 타고나기를. 그런데 자신이 정상이고 싶어 했다라는 앞에 소문이 있잖아요. 똑같이 약하게 태어났어. 근데 일단 오빠가 발현이 더 좀 크니까 내가 정상이길 바랬고 오빠가 문제였기를 약간 묘하게 참 사람 마음 느끼죠. 그러면서 막 연구를 하는 중에 오빠가 문제인 걸 떠나서 결국 자신도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명. 그래서 정대승 씨가 됐든 다양한 이제 한국의 뇌과학자 혹은 정말 의학적으로 접근했던 그런 분들에 비해서 이분의 테드나 책이 좀 남달리 전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의식딱딱하게 좀 피상적으로 어떤 현학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여기 보면 그래서 어떤 뇌의 기호, 뇌의 전문 용어 다 생략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뇌 전문 용어를 갖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사람들한테 내 이 절절한 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이 열정을 고스란히 전해서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간 이게 저를 끌어당긴 건데, 그렇다면 저를 이렇게 끌어당긴 거에는 저의 이제 어린 시절이 또 만나지겠죠. 저도 보면은 두려움, 공포, 그리고 욕구불만. 이게 제가 가장 미성년 시기에 장기적으로 느꼈던 감수성인 것 같아요. 두려움과 공포도 있는데 한쪽으로는 욕구불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먹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 미성년 시기를 보내면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난 계속 공포에 떨고 욕구불만을 그냥 하나의 운명인 거죠. 세상이 이런 거야. 태어난 이상 이게 한계야 라고 이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돌파구가 있는 건지. 그럼 이제 두려움과 공포와 욕구불만이 저변에 기초적으로 저한테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 이게 내 행동 방식으로 다 수동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나 이거 할래 라고 말 못하겠죠. 무서우니까 내가 원하는 걸 숨기겠죠.
또 한 번은 욕구 불만이라는 거예요. 숨겼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못하니까 답답하죠. 욕구 불만 나오는 게 답답하냐? 답답한데 결국 내가 하지 못하고 남이 하는 걸 하는 거죠. 계속 두려움 때문에 되게 악순환에 계속 답답한데 할 수 없으니까 또 남이 혹은 해야 되는 거 알고 가요. 계속되는 수동적. 그러면서 이제 이 돌파구를 찾고 싶었던 것이 결국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고 그래서 답답함을 해소하는 과정을 이제 능동성, 실현해내는 저의 어떤 여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단순히 무식하게 젊은 혈기에 극복하고 실행하려는 저의 도전의식도 있었지만 그 도전의식만을 가지고는 계속 두려움과 공포가 따라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못 살겠어. 너무 괴로우니까 극복하자. 두려움을 뚫고 나가. 실행해버려. 남이 뭐라고 하든. 그래서 한 번 했는데 한 번 하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났는데 능동적 발휘해서 성취감도 있는데 다시 2차적으로 또 두려워요. 이번 한 번 해내긴 했는데 다음부터 또 될까? 한 번 해내긴 했는데 해냈는데 늘 대단히 완벽하지도 않아. 난 늘 떠오르면서 했고 누군가 나를 이상한 시선을 보낸 것도 같고 극복하고 실행한 것 같지만 나한테 부정적 비판, 부정적 비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이게 반복 구성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간에 대한 공부를 너무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인간이란 무엇이고 세계는 무엇이고 이런 게 이제 저한테 어떤 사상과 철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고 나를 이해하고 싶고 사람을 이해하고 싶고 도대체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서 능동적이면 행복해질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나의 능동성을 찾아냄으로써 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상과 철학으로 빠졌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저한테 큰 영향을 준 게 예술하고 소위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제가 이제 유튜브에 7월달 거 1회차만 좀 공유해 놨는데 거기서 이제 심리학이 뇌과학으로라고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심리학이 죽고 뇌과학으로 갔다라는 표현보다 이제 그동안 관점에서 그 문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심리학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게 해줄 수 있는 이론과 체계와 도구가 굉장히 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친밀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뇌과학이 포함되는 게 아닐까? 요즘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심리, 마음의 어떤 이치, 사람의 마음의 작동과 행동, 방식 뭐 이런 거라고 했을 때 마음과 행동이거든요. 심리는. 마음과 행동의 어떤 원리 같은 건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 120년 전부터 시작이 돼요. 대가 심리학의 역사는 120년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인류가 200만 년 200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왔는데 120년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심리학 전에 모든 이런 사람의 마음과 행동, 사상과 철학 심리학 이전에 다 철학으로 좀 묶이고요. 이제 이게 120년 사이에 그래 철학으로 치부하지 말고 인간의 마음, 행동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보자.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이게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계속 할수록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눈으로도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뇌과학까지 이제 총동원해서 결국은 심리학을 체계화시키고 또 명료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경험, 관찰, 통계 이런 쪽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증거, 물증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또 손에 잡히는 그냥 통계나 경험조차도 손에 잡히지는 않잖아요. 그게 손에 잡히는 증거를 찾아서라도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작동 원리를 알고 싶은 거야 인간이. 결국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 인간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상과 철학 안에서 제가 일로 빠져들었어요. 빠져드는 와중에 예술에 왜 그렇게 빠져들었는가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예술이 엄청난 탈출구였고 예를 들어 두려움과 공포와 욕구불만 안에서 나는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봐.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되나 봐. 수동성이라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저를 일단은
충동적이더라도 그리고 비체계적이더라도 극복하고 실행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바꾼 건 철저하게 지금 예술이었어요. 막 어린 시절에 계속 나는 욕구불만에 답답하고 모든 게 두렵고 공부스러운데 이대로 살아서는 죽을 것 같아. 너무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였는데 이게 말고 삶이 이거 말고 방법이 없어? 했는데 야 모르겠어. 나도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한번 극복해보자. 용기 내보고 싶고 실행해보고 싶고 능동적으로 움직여보고 싶어라는 걸 그냥 막연하게 자극했던 게 예술이었어요. 소위 이제 음악가, 저는 음악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뭐 얼마나 괴로워. 불행이라니까 불행. 불행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괴로워. 그런데 그럼 괴롭다는 건 누가 하겠어요? 케이크 투가 하고 있겠죠? 괴롭다는 생각을 얘가 할 거예요. 감정을. 생각이라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게 할 거예요. 근데 얘가 계속 감정이 괴롭다 하면은 이제 나중에 호르몬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뭐 코르티솔이니 아드레날린이 이제 나쁜 호르몬들이 몸을 다 망친단 말이에요. 몸도 망쳐. 이런 와중에 음악을 듣는데 갑자기 이 괴로움과 불행이 눈 녹듯 사라지고 환상의 세계로 이동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데 나는 살아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까의 그 두려움과 아까의 그 공포와 내가 욕구불만이 다 해소되고 갑자기 막연하지만 능동적인 무언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에 차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모든 게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 열정과 뜨거움이 이제 음악을 통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걔가 캐릭터 3이겠죠. 일단 제 얘기만 해도 캐릭터 3으로 갈아탄 거죠. 감정 영역 안에서 2로만 살면 죽잖아. 괴통과 괴로움만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쁨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일로 갈아탄 건데 계속 음악을 듣고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막 충만한 이 현실이 이게 다가 아닐 것만 같은 이 너머에 저 너머에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은 막 그것 때문에 결국은 20살이 딱 되면서 튀어나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22살인데 22살에 튀어나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공포고 욕구불만 답답함 수동 불행 다 필요 없어. 내일 죽어도 좋으니 이런 세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면 아니 예술을 만들어 놓은 인간이 있는 거잖아. 그 위대한 음악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멋진 소설을 쓴 사람이 있는 거잖아. 이걸 하는 게 인간이라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K-팝을 잠재우고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내가 잠시나마 기뻤다면 용기를 내자. 나도 이런 걸 하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런 걸 하는 인간이 된다면 두려움과 공포와 욕구불만을 넘어서는 것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도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겠다. 이래갖고 이제 이쪽으로 확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이제 예술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하나만으로는 능동성과 조금이나마 행복이라고 느꼈던 기쁨의 감정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인간과 세계를 공부하는 와중에 더 뿌리 깊게 파는 게 있는 심리학 그 와중에 이게 하나의 부분이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만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발견한 예술과 심리학을 통해서 저의 키워드로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단어가 욕망이라는 단어였어요. 사실 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가장 쐐기를 박아서 저한테 인상 깊게 남겨준 학자는 아들러였어요.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인데요. 정신분석 계열이에요, 이 사람도. 정신분석, 심리학이 이제 학파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말할 수도 없어. 하여튼 내면의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길래 행동이 이렇게 연결되나? 혹은 이 행동이 드러난다면 내면의 정신세계는 현재 어떻게 연출되고 있는 걸까? 이런 상관관계를 이제 막 파헤치는 게 정신분석가들인데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게 프로이드, 그 다음에 융, 아들러 등등등등등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러가 사실 저는 융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칼 융을 한 10년 정도 공부하면서 이걸로 작품을 했어요. 결국 이걸로 심리극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저한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 건 아들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욕망이 있죠? 욕망. 이쯤에서 욕망에 대해서 말을 걸어야 또
졸리증을 제가 욕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일이긴 한데 그걸 이제 프로젝트의 이론을 접목한다면 그 전이식이 아주 낡어. 해서 안 되는 것인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아주 원초적인. 네, 욕망에 뉘앙스를 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경험하시느냐에 따라서. 방금 여기에는 가장 원초적 날 것으로 일단 욕망을 좀 뉘앙스를 가장 대표적으로 느끼고 계신 거예요. 네. 욕망하면 어떻게 되세요? 욕망이 뭐예요? 그 책을 조금만 읽거든요. 그것이 책. 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욕망이라는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하셨고? 저분이 말씀하신 그런데 나쁜 쪽으로 날 것을 좀 나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리고 조금 읽어보니까 흥미로운데 욕망을 쟁취하라 이렇게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쟁취하라고 욕해요. 욕망은 좀 그래도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쟁취해야 할 거라고. 한 번만 더 듣고 욕망. 취하고 싶은 거. 그러면 스님님한테는 아까 말한 욕망은 좀 나쁜 거야. 근데 알고 보니 쟁취하래. 근데 지금 방금 취하고 싶은 것하고 하면 요거랑 좀 연결이 좀 되는 건데 뉘앙스가 어떠세요, 스님님한테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어느 정도 다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도덕과 질서 안에서 인간이 그동안 200만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일단 나쁜 것으로 치부를 빨리빨리 정리함으로써 질서를 많이 잡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서를 다 잡아놓고 보니 사실은 불행해진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왜 욕구불만으로 답답했는가, 왜 자꾸 수동적이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질서에 부합하는 거. 이래야 평화로워, 이래야 평온해, 이래야 많은 사람들이 문제없이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생존의 질서에 부합하느라 틀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서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걸러내야 돼. 이게 더 좋은 거, 이것도 취해야 되는 거, 나머지는 나쁜 거 버려 해놨다가 점점 이제 질서가 견고해지고 나니 불행한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용어도 좀 뉘앙스가 어떤 것을 더 전면으로 내세울 것인가, 그동안 안 봤던, 예를 들어 코끼리의 코만 계속 만지고 있다가 코끼리의 꼬리도 코끼리인데 왜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선을 이제 갖고 가는 그런 상황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여한 사람들이 심리학자가 방금 말한 대로 그냥 그리고 질서 안에서 그냥 당연한 듯이 운명적으로 태어나면 권력자가 하라면 하고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그동안 불행해 왔던 것들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보게끔 도와주는 게 심리학자인데 그 중에 다 거두절미하고 아들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지육신이 있으면 무조건 정신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과 비교를 해요. 식물은 욕망이 있을까요? 식물은 없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게 자리 잡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얘기를 해요. 식물은 있을 수 없다. 욕망이 있을 수 없고 철저하게 동물부터는 있을 수 있죠. 사지육신이 있습니다. 그럼 사지육신이 뜻하는 바는 뭐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 내가 여기서 저기를 이동할 수 있고 내가 위로 뛸 수도 있고 집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래? 이게 다 떠나서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뉘앙스를 이리저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 안에서 해석했던 거 말고 아주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아들러의 이야기를 보면 욕망은 그냥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정신활동이고 움직일 수 있기에 나오는 정신활동.
그래? 좀 더 들어가 보면 식물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 계속 있죠. 목이 말라 예를 들어. 목이 말라도 목이 마르네. 자꾸자기 할 거야. 비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고. 근데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루틴은 있어요. 물이 부족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생존할 수 있게끔 세포가 돌아가는 가요. 가뭄에도 버틸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이 있고. 그리고 근데 지금 막 비가 와. 그러면 나는 그냥 충분히 비를 저장하고 내 욕망, 내 욕구, 목이 말라서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목이 마르다는 생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어 라는 그런 문장 자체가 여기 소멸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와 말고 자연 그 자체 주어지는 그 안에서 루틴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벌써 고양이, 강아지도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어? 목이 말라. 그럼 물을 찾아. 물이 있는 것 같아. 간다는 거예요. 그럼 목이 마르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먹고 싶다고의 생각이 계속 더 진화되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뛸 수 있기 때문에 뛰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욕망을 계속 빌드업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신활동. 그래서 한마디로 욕망의 정신활동을 문장으로 만들면 무슨 문장이 될까요? 맞아요. 하고 싶다. 욕망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하고 싶어요. 거기에 아까 날 것일 것인지, 타인을 위할 것인지, 나만을 위할 것인지 막 이런 사족은 이제 인간사에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냥 모든 사지육신이 달린 모든 존재는 하고 싶다라는 기초적인 정신활동이 있어. 움직일 수 있다. 난 날 수 있을 것 같아? 날고 싶다. 그래서 막 날아 올라가는데 내가 몸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 그럼 난 여기까지만 날아야겠구나.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제가 뇌과학책 다양하게 접하다 보면은 그 동물의 어떤 자동화 시스템과 인간의 또 성장 시스템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또 동물은 막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걷고 뛰고 막 자생이 가능한데 인간은 막 한참 학습을 해야 돼요. 이게 그 모듈의 세포 모듈의 움직임의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다 보면 내가 이걸 전공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게 진짜 무궁무진한 세계. 근데 그러나 그렇게 약간 동물과 인간이 분명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지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만이 정신활동이 일어나고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냥 한마디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러의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욕구를 하고 싶은 거, 난 뭐든지 하고 싶어야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움직임 안에서 하고 싶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럼 이제 아들러의 지지를 받아. 나 이제부터 욕망을 할 거야. 난 사지육신이 있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볼 거고 이제 이런 또 자극을 주는 사람이었고, 이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융은 어떤 전통적인 역사의 체계 안에서 유전학적으로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유전적으로 정신세계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무의식과 의식이라는 무의식, 의식 이 개념이 이제 정신 분석학의 핵심인데, 정신 분석학은 무의식의 존재를 알려준 학문이에요. 인류에게 니네가 생각하는 지금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보여지고 그 느끼는 그거는 의식이라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 수면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서 지금 네가 보고 있다고 느끼는 거고 저기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따 밥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라는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밑에 이 모든 세계를 밝혀내려고 하는 게 이제 모든 정신 분석학인데, 이것보다 더하게 이제 이 무의식 세계를 유전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융이 하도 파헤쳐서 이 안에서 원형, 이 안에는 모든 잠재 가능성이 다 있어. 물려받았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잠재 가능성이 원형이라는 차원에서 존재해. 근데 이것도 또 두명, 그래? 내가 다 했다고? 너 다 했었어?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이 책에도 융이 좀 비유가 돼요. 융심리학 중에 가장 중요한 원형이 이제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오스, 셀프, 자기 해서 핵심 원형인데 그걸 뇌과학하고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매력적인 지점이요.
결론은 심리학이 과학적으로 마음과 행동의 원리를 파악해보자였잖아요. 진짜 가다 이제 뇌까지 정말 물증까지 연결을 해서 융이 말한 유전된 정신세계 활동이라는 것이 뇌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라고 이제 이 책에서까지 연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욕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됐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다 사지유신이 있으니까 정신활동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신활동의 기초가 한마디로 뭐다?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냥 하루 종일 뭐 하나 잘 생각해보면 할까 말까 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까? 이제 날 것이라고 표현했던 어떤 그런 불온화한 것이다. 욕망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봐야 되는 이런 시선은 이제 사회과학하고도 만나야 되고 어떤 이 구조, 인간사, 현대든 과거든 그 시기의 문화 이런 문화 구조랑 만나서 이런 식의 뉘앙스가 이제 입혀지는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안에서 이게 기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욕망, 저의 이런 인간을 이해하고 싶고 나를 극복해서 주도적으로 행복해지고 싶고 그런 와중에 이제 욕망이라는 게 키워드고 우리는 하고 싶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기초 정신활동이라면 그 기준을 잡아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나는 기준을 잡을까?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이, 세계가, 틀이, 문화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질서를 잡기 위한 그 기준 말고 내 기준은 뭐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욕망에 대한 관심들이 컸다. 결국 욕망, 뭐뭐 하고 싶다라는 현상은 정신활동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 물이 먹고 싶으면 물 먹으러 가잖아요. 움직이는 외부로 행동으로 나온다고 직접 그 외부로 행동으로 나오는 현상을 저는 어떤 창조성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적 활동이라는 게 창조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살이 돋고 막 개념이 풍부해져서 그리고 인간이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인간의 창조성은 공작이 자기 이성을 꼬시기 위해서 이 날개를 확 피는 수준을 더 많이 응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차원이 이게 알아요. 캐릭터 1과 4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고 영역 때문에 인간의 창조성이 너무 의리의리해져서 여러분들이 창조성, 창조, 창작 이러면 되게 막 경이롭고 엄청난 일 같지만 물이 먹고 싶어서 물 먹으러 가서 여기에 물이 없으면 다시 찾으러 가든 내가 여기에 왠지 비가 떨어질 것 같아서 물을 받든 물병에 담아오든 물을 먹기 위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이미 사실은 창조적 결과라고 생각을 하셔야겠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너무 고차원적이고 고지능이라 대단한 막 이런 생산만이 창조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뭐 그림을 못 그려 이런 것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갭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눈이 높아져서 어찌 우리 맨날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창조성에 대해서 이제 아까 왜곡된 욕망이 왜곡됐듯이 창조성도 좀 왜곡된 감이 있어요. 뉘앙스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히 설명을 하면 결국은 욕망, 정신활동 하고 싶다가 정신활동을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드러나. 내면과 외면도 되겠죠. 외면. 그러면 오늘 옷 뭐 입고 갈까? 이것도 내면에 어떤 활동이 있겠죠. 정신활동. 이따가 수업 듣기 편안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오늘 편안하게 입고 왔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나를 좀 이미지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럼 조금 꾸미셨겠죠? 이런 게 내 욕망의 정신활동. 하고 싶다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편한 옷을 입으면 편한 옷을 입을 수 있고 친구는 그럴 수 없는데 이쁘게 꾸미면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내면에 지금 창조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거 갖고도 우리는 대충 영탐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심상태. 그게 겉으로 요리를 하나 하셔도 돼요. 맨날 먹었던 김치찌개가 지겨워. 김치찌개 안 먹고 싶다가 다른 거 먹고 싶다잖아요. 정신을. 다른 거 먹고 싶다. 김치찌개 안 먹고 싶다. 다른 거 뭐? 오늘은 된장찌개? 그럼 장을 볼 때 나가서 외면으로
된장찌개거리를 사러 다음은 장바구니가 김치찌개의 재료와 달라지겠죠. 이미 다 창조성, 외면, 드러나는 활동이 내면과 외면이 계속 연동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들 창조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산업과 만나고 우리 캐릭터 1이 더 유능하고 더 멋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사고 영역이 있다 보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 고도화된 이 기술과 어마어마한 그 음악 세계와 이런 것들까지 또 가겠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욕망 안에 있으시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와중에 외박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5분 정도 쉬겠습니다.